궂은 날씨에도 먹방에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사실 어제 비가 많이 와서 걱정을 좀 했었는데 역시 많이 와주셨네요. 지난 4월부터 저희가 조지 오웰 지식인에 관한 보고서로부터 이제 105회 클럽을 지속해 왔는데요. 그동안 이제 저희가 강연했던 내용들이 김남우 교수님이나 서정호 교수님께서는 이제 빅브라더라는 주제를 가지고 어떻게 본인들의 이제 디자인 작업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뉴스 그래픽을 어떻게 표현할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도 제가 들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인보 윈터나 후지아타 마사키 교수님으로부터는 굿모닝 미스터 오웰이 새로운 커뮤니케이션의 방식을 보여줬던 그런 시도들이었는데 이분들께서는 어떻게 새로운 디바이스를 가지고 본인들의 커뮤니케이션 방식을 이제 만들어내 나갈 것이냐에 대한 이야기들을 들어봤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인보 윈터 선생님 같은 경우는 백 선생님이랑 같이 독일에서 교수님으로 이제 수학을 했던 그런 사이기도 했는데요. 오늘 모신 이제 존 샘본 작가 같은 경우에는 1974년도에 파리에서 18살의 나이로 처음 백남준 선생님을 만나셨고 이제 그 이후로도 계속해서 프로젝트를 진행하기도 하고 특히 좀 제가 들었던 아주 재미난 얘기는 파리에서 만나고 그러면 뉴욕에 와서 꼭 전화해라고 해서 이제 전화를 드려서 거장과 만나서 내가 식사를 하겠구나라고 기대를 하고 가셨는데 의자 100여개를 옮기는 것이 뉴욕에서의 백 선생님과 존 샘본 선생님의 이제 만남이었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도 이제 이런 사적인 일도 있었지만 대부분 이제 프로젝트를 같이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지난 목요일 날 굿모닝 미스터 오웰 30주년을 기념하는 전시를 오픈을 했는데 이 전시가 원래 1984년도 뉴욕 방송에서도 이제 딘 윙클러, 폴 게린과 함께 이제 뉴욕에서 프로듀싱 하는데 이제 같이 참여를 하셨었고 그리고 이제 그 참여되었던 작품 가운데 이제 산막이라는 작품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필립 글라스의 음악을 가지고 이제 뮤직비디오를 만든 것이었는데 딘 윙클러와 함께 이 산막이 굿모닝 미스터 오웰에 삽입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혹시 여러분들 유튜브에서 그 백남준에 관련한 영상을 보셨으면 백남준이 이렇게 가난한 자의 팁이라고 해서 가난한 사람들의 이제 포터블 텔레비전이라는 것은 양말을 잘라서 발가락이 앞에 나오게 되면 이제 그게 가난한 자의 팁이라고 했는데 그 영상을 찍으셨던 것이 바로 존 샘본 작가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백 선생님으로부터 영향을 받아서 백남준이 시간을 아주 잘게 쪼개서 이 시간의 레이어들을 이렇게 겹치는 방식을 사용을 하셨었는데 그러니까 기존의 어떤 선형적인 스토리 방식의 구성이 아니라 이것을 어떻게 비선형적으로 바꿔 나갔는지에 대한 백남준의 영상 언어 방식에 대해서 본인이 어떻게 영향을 받으셨고 어떤 작업들을 하셨는지 이제 말씀을 해주실 예정이고요. 오늘 저희가 이제 강연이 순차 통역으로 진행이 되고요. 이제 마지막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강연 들으시면서 이제 궁금하셨던 점들에 대해서 이제 질문하고 답하는 시간을 짧게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연의 통역을 맡아주신 김민경 통역사님 소개드리고요. 네, 강연을 해주실 존 샘본 비디오 아티스트이자 영상 감독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Good afternoon. 네, 안녕하세요. I'm very happy to be here. I'm very happy to honor the memory and legacy of Namjoon Paik, who was my great video master. My talk is called The Story is in the Telling, and I will talk more about that later. Once upon a time, well, that's the way stories used to go. Okay.
네, 중간중간에 통역을 하면서 이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자리에 오게 되어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존센본 저에게 있어서 굉장히 거장이신 백남준 선생님의 기억과 이런 유산을 함께 이야기 나눌 수 있게 되어서 매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함께 드릴 강연의 주제는 Story is in the telling입니다. 이야기는 말하는 데 있다라고 통역할 수 있겠는데요. 이에 대해서 좀 더 나중에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After Namjoon, what we called stories had changed radically. They became as much about how the storyteller was communicating as what was being said. Peck's transformation of story took the traditional elements of montage and elevated that visual language from the basics of editing to a neural level. Impulses and feints were as evocative as scenes and a three-act structure. 네, 보통 이야기는 옛날 옛적에 이렇게 시작을 하곤 합니다. 보통은 그렇게 이야기가 시작됐지만요. 백남준 선생님 이후로 우리가 이야기라고 부르는 것이 크게 변화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야기꾼, 스토리텔러가 어떻게 커뮤니케이션 하는가가 그 이야기의 내용만큼이나 중요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백남 선생님 이야기를 이렇게 크게 변모시켰고 몽타주의 기본적인 전통적인 요소들을 변화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몽타주라는 기본적인 편집에서 넘어선 인체의 어떤 신경의 레벨에까지 이르는 그런 모습을 띠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충동적인 모습이라든지 뭔가 속이는 이런 속임수 같은 것도 산막 구조라든지 흔히 알고 있는 씬, 즉 장면들만큼이나 중요해졌습니다. This approach had an influence on media makers everywhere, and specifically on me. Peck did not merely rupture narrative and the accepted media constructs of time. He built his own version of space, installation space, performance space, and of course, media space. With Good Morning, Mr. Orwell, Peck created a global groove, for real. He displaced the accepted notions of what should happen, where, and he provided a new sense of why by connecting artists in differing physical spaces, thereby creating a unified media space. And boy, it was a blast. 네, 그리고 이런 백남준 선생님의 영향은 전 세계에 있는 미디어 메이커들 그리고 특히 저에게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백남준 선생님께서는 이런 보통 내러티브, 이야기라고 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받아들여지고 있던 미디어의 구조조차도 크게 변화를 시키고 흔들리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만의 버전으로 공간을 창출해내셨습니다. 설치 공간이라든지 공연 공간, 그리고 물론 미디어 공간도 거기에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굿모닝 미스터 오웰이라는 작품을 통해서 백남준 선생님은 전 세계적인 움직임을 실제로 만들어냈다고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이 어디에서 발생해야 하는가라는 일반적인 통념을 바꾸셨고요. 그래서 왜? 라는 질문에 대한 새로운 의미를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그 방법은 바로 실제 물리적으로 다른 공간에 있는 아티스트들을 연결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를 통해서 미디어 공간을 통합을 시키셨고 바로 이것이 엄청난 경험이 되었습니다. How did you do on the laugh line? And boy, it was a blast. Did you hit that? Let me try again. Okay. 네, 마지막 말을 굉장히 강조를 해주길 바라셨는데요. And boy라는 거 세상에 이런 뜻이고요. Was it a blast? 하면 엄청난 충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걸 좀 강조해주기를 원하시네요. Good. Much better. Thank you. First Orwell story, The Tone. So it was a quiet Sunday morning in New York City. New Year's Day, and I was in the studios of WNET. My friend Emil Ardolino was the happy beard for me to be there, as I was neither a PGA, DGA, or WGA member at the time. To be directing the show for Pike was demanding that someone from the unions be in control, but it was ultimately Emil was a bystander. 네, 그래서 월 스토리 1번은 바로 톤입니다. 그 당시는 뉴욕에서 이제 조용한 일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새해 첫날이었고요. 저는 WNET의 스튜디오에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에밀 알도니로라는 친구가 있었는데요. 이런 수염이라는 친구였는데 그 덕분에 제가 그 자리에 함께 할 수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저는 PGA, DGA, WGA 멤버가 아니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미국의 감독, 연출자, 작가 조합을 얘기합니다.
그때는 이 선생님께서 그 회원이 아니셨기 때문에 에밀이라는 친구 덕분에 함께 할 수 있었는데요. 그 당시에 백남준 선생님의 쇼는 이런 작가 조합의 회원이 뭔가 통제권을 갖기를 원했습니다. 그렇지만 궁극적으로 봤을 때 에밀은 그냥 구경꾼에 지나지 않는 역할을 하는 결과가 되었습니다. Over the course of months, a team of us had worked with Carol Brandenburg to assemble an avant-garde variety show. John Cage has signed up to play the cactus. Oingo Boingo, the mystic knights of the Oingo Boingo, were awake and ready to go in San Francisco. Mitchell Kriegman, who'd been on Saturday Night Live and liked to wave that flag, was ready to be funny. And here I was, ready to pull strings to make the puppet dance. 그래서 수개월 동안 이제 팀을 이루어서 함께 일을 했는데 그때 같이 일했던 분의 이름이 캐롤 브랜덴버그입니다. 이분과 함께 저희의 팀이 아방가르드 버라이어티 쇼를 조직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했습니다. 존 케이지라는 분께서는 이제 선인장을 연주하기로 약속을 하셨고요. 미스틱 나잇의 오인고 보인고라는 락 그룹이 있는데 이제 샌프란시스코에서 함께 공연을 하기 위해 준비를 했습니다. 미첼 크레이그만이라는 분은 세러데이 나이트 라이브에 이제 출연을 하던 분이셨는데요. 이제 그런 경력을 위주로 해서 재미있는 역할을 하실 준비를 하셨고요. 그래서 저도 또한 그 자리에서 이런 인형극을 연출을 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Since this was a live broadcast, millions of people would be watching, but in the TV studio, silent. I joked with John Cage, who had met through PIC. I saw the Thompson twins gussy themselves up, and since the technology was still somewhat primitive, there was no way to understand what the crew in Paris was doing. It was a happening in the truest sense. 그래서 저희가 준비하던 것은 바로 전 세계에 아주 많은 사람들, 수백만 명이 볼 생방송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스튜디오는 정말 조용했습니다. 저는 KG와 함께 농담을 하기도 했는데요. 이 KG 선생은 제가 백남준 선생님을 통해서 만나 뵙게 된 분입니다. 그리고 톰슨 트윈스라는 또 락 그룹이 있는데 이분들 또한 이제 출연하기 위해서 모양을 내고 있었고요. 그 당시만 해도 기술이 그렇게 크게 발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파리에 있는 이런 연출진들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진정한 의미에서 해프닝이 일어나고 있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My first experience with deconstructed storytelling, a rube awakening of sorts, came when I watched Global Groove when I was still in high school. I was trying to figure out what I wanted to be, and I wanted to get girls. Well, American public broadcasting didn't help with the second thing, but I felt assaulted by the possibility of potential futures. How could anyone collage together so many different fragments of culture without context or explanation? What were the connections between one media fragment and the next? How do you rationalize this montage? Over the years, I would ask Peck, why? And he would laugh. And he'd say, why not? Over time, my questions got better, but his answers still remained cryptic. He was hardwired for chaos, and I had to learn how to be an anarchist. 제가 처음으로 이렇게 탈구조화된 구조가 무너진 스토리텔링을 경험했던 것은 바로 글로벌 그루브라는 작품을 고등학교 때 접하면서부터였습니다. 그때 아주 풋내기처럼 아주 처음으로 경험을 하게 된 것인데요. 제가 사실 그때는 앞으로 무엇을 하고 싶은지 스스로 그리고 여자친구를 어떻게 만들 수 있을지 그런 것에 대해서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것을 방송해준 아메리칸 퍼블릭 브로드캐스팅이 여자친구를 만드는 데는 큰 도움은 되지 않았지만 이것을 봄으로써 미래의 잠재성에 큰 충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한 사람이 이렇게 문화의 다양한 조각들을 하나로 합쳐 놓으면서 어떠한 맥락도 제공하지 않고 설명도 하지 않을 수 있는지 그리고 하나의 미디어 조각과 또 다른 미디어 조각 사이의 연계관계란 도대체 무엇인지 그리고 이런 몽타주를 어떻게 합리화할 것인지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년 동안 저는 백남준 선생님께 why, 왜냐 이런 질문을 던졌는데요. 그러면 선생님께서는 그저 웃으면서 why not, 해보지 않을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말씀을 하곤 하셨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네, I'm translating. I know, I'm doing interpretive dance while you're translating. 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이제 왜라는 질문보다 좀 더 발전된 질문을 하게 되었는데요. 하지만 백남준 선생님의 대답은 여전히 수수께끼 같았습니다.
선생님께서는 뭔가 이렇게 혼란이 내재되어 있는 그런 분이셨지만 저는 이런 무정부주의를 배우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만 했습니다. Okay, Orwell story number 4. Why Paris? So Paik had talked about doing a satellite project for many years. He was aware of synchronized art projects that were organized by Kit Galloway and Sherry Rabinowitz. They'd done hole-in-the-world projects that venerated the technology, but not the content. Paik was convinced that uniting cultures, as he had done with Hard Cuts and Global Groove, was a key to world understanding and peace. Well, it's the internet that began to do that, but Paik's concept of connectivity was correct. We were in Paris, and Paik liked to talk very quickly to me in English so that the French couldn't follow what we were saying. After years of asking, huh? I had learned to read him and to understand what he wanted without talking much, without too many words. 네, 그래서 백남준 선생님께서는 수년 동안 이제 위성 프로젝트를 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선생님께서는 킷 갤로웨이랑 이제 셰리 레버니츠라는 분께서 하신 홀 인 더 월드라는 프로젝트를 통해서 싱크로나이즈 예술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그 컨텐츠 내용보다는 기술 자체를 더 높이 평가하는 그런 프로젝트였는데요. 백남준 선생님께서 믿고 계셨던 것은 이런 문화를 융합함으로써 전 세계의 상호 이해라든지 평화로 가는 열쇠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런 문화 융합을 글로벌 그루브라는 작품의 급진적인 이런 장면 전환 기법을 통해서 이루어내셨습니다. 이런 전 세계 이해라든지 평화 같은 것, 이런 것은 인터넷이 시작했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 당시 백남준 선생님께서 갖고 계셨던 연결성에 대한 개념은 아주 올바른 것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프랑스의 파리에 있었는데요. 선생님께서는 저에게 영어로 빨리 말씀을 하시면서 프랑스인들이 우리의 대화를 따라잡지 못하게끔 하는 걸 좋아하셨습니다. 그래서 수년 동안 다시 물어보고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다시 물어보곤 했지만 나중에 결국에는 많은 단어를 듣지 않고도 많은 대화를 하지 않고도 백남준 선생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을 체득하게 되었습니다. Why Paris? Well, Paik loved the French because their video artists, like my good friend Jérôme Leftup, were direct descendants of his philosophies. And the French were easily flattered. Paik loved to create projects that were bon chance adventures, like Visa for Input. That was one. And whatever Paik wanted, Howard Klein from the Rockefeller Foundation would fund it. We made Paris a la carte in the style of Namjoon, disjunctive cross-cuts between Yves Montand and pastries, catching up with the mind of the master. So while scratching up a pile of avant-garde records for his Pompidou Center installation, Paik told me what he wanted to do. He wanted to give a big slap in the face to George Orwell and prove that technology would be a fruitful, virtuous tool and not the antisocial weapon that Orwell imagined. Well, the jury is still out on that one, but Paik was an optimist. His view on ownership of media is in full swing today. All you have to say is YouTube. 그러면 왜 파리였을까요? 글쎄요, 백남준 선생님께서는 이제 프랑스를 좋아하셨는데 이유 중에 하나는 제 좋은 친구이기도 한 제레미 레프트업이라는 비디오 아티스트 때문입니다. 그는 백남준 선생의 이런 철학이나 생각을 그대로 물려받은 분이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프랑스 사람들에게는 아첨하는 것이 굉장히 쉽습니다. 그래서 백남준 선생님께서는 bon chance라는 불어를 사용하셨는데요. 이게 영어로는 good luck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어드벤처이기 때문에 뭐 행운을 빈다 이런 얘기를 들을 법한 그런 어드벤처를 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셨습니다. 그 예 중에 하나는 Visa for Input이라는 프로젝트입니다. 그리고 백남준 선생님께서 뭘 하고 싶어 하시든 간에 록펠러 파운데이션의 하워드 클라인이라는 분께서 절대적으로 자금을 지원을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파리스 알라 카르테라는 작품을 했는데요. 이것을 백남준 선생님의 스타일대로 만들어 보곤 했습니다. 이거는 이브 몽땅 있는 가수시라고 하시는데요. 이브 몽땅과 페스트리 사이의 장면을 분리 교차시키는 그런 기법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비디오 아트의 거장이신 백남준 선생의 그런 생각을 따라잡고자 하는 노력 중에 하나였습니다. So music and video. Sorry, I'm not done. You're not done? 죄송합니다. I'm ready to go. I'm sorry. Are you making stuff up? Okay.
네, 농담으로 제가 뭐 지어내고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시는데요. 나머지 통역하도록 하겠습니다. I threw you off, didn't I? I threw you off. I'm sorry. 네. 그래서 퐁피두 설치 작품을 이제 하기 위해서 아방가르드와 관련된 기록을 모으는 작업을 백남준 선생님께서 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면서 뭘 하고 싶은지 말씀을 하셨는데 바로 조지 오웰에게 정면으로 반박을 하고 싶다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기술이라는 것이 굉장히 선하고 또 훌륭한 도구가 될 수 있다고 말씀을 하고 그것을 증명하고자 하셨는데 이것은 오웰이 반사회적인 도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 것과 반대되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이 기술에 대해서는 뭐 아직까지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백남준 선생님께서는 굉장히 긍정론자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런 미디어에 대한 오너십에 있어서 갖고 계시던 이런 생각은 오늘날에도 굉장히 잘 퍼져 있는데요. 그저 유튜브만을 생각하셔도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Okay. Music and video. So Jean-Luc Godard famously said that a story has a beginning, a middle, and an end, but not necessarily in that order. Pick's storytelling functioned on a fractal level that proved that Godard was right, but also opened the door to MTV and the way that we translate thought non-sequentially into pictures and sound. He found no reason to even label the elements he was using with time, character, or content names. He simply looked to images and sound as notes or found objects that he could compose. In line with John Cage's philosophy of indeterminacy and the found story collage lectures Cage was famous for giving, Paik saw no distance between Navajo drumming and sweaty dancers grinding to Mitch Ryder and the Detroit Wheels. His blunt force adaptations of smash cuts asked why music and video do not belong together if we don't see the singer singing. Paik's best work were never about anything. They simply were. As close to music as pictures will ever get, Beck was concerned with the instrumentation, not the composition. Like Cage, he used the appearance of randomness to hide the concept and submerge it in the technique. When artists are said to be misunderstood, I wonder why we try to understand them at all, instead of simply enjoying the ride that they take us on. It could be that we're time challenged, but that's a misconception. 네, 고다드라는 사람이 남긴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이야기에는 처음과 중간과 끝이 있다. 그렇지만 반드시 그 순서일 필요는 없다고 말씀하셨는데요. 백남준 선생님의 스토리텔링이 바로 이런 고다드의 말이 맞았다는 것을 좀 다른 차원에서 증명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러면서도 MTV라는 것에 문을 열어주셨고요. 또 저희가 생각을 음악이나 그리고 사진으로 비연속적으로 변화시키는 그런 새로운 방법에 대한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선생님께서는 또한 그가 사용한 요소에 대해서 시간이나 캐릭터 혹은 컨텐츠 이름으로 라벨을 붙이는 것조차 왜 그렇게 해야 하는지 이유를 찾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냥 이미지나 이런 소리를 보고 소리를 음표로 그렇게 생각을 하셨고요. 또 어떤 물체를 보고 그것을 바로 작곡을 활용해서 작곡을 하곤 하셨습니다. 존 케이지의 철학이 불확정성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것과 또 그가 케이지 씨가 했던 강연 중에 파운드 스토리 콜라주 강연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렇게 우연히 스토리를 발견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런 케이지 씨의 생각과 같은 맥락에서 백남 선생님은 이런 나바호라는 유타 원주민이 드럼 치는 것과 그리고 미치 라이더와 디트로이트 윌즈라는 이런 가수들의 음악에 맞춰서 댄서들이 춤을 추는 것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지 않다고 생각을 하셨습니다. 그는 이렇게 급속한 장면 전환 같은 걸 잘 사용을 하셨는데 왜 음악과 비디오가 서로 속하지 못하는가에 대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가수가 노래하는 장면을 직접 볼 수 없다면 말이죠. 그리고 백남 선생님의 작품은 절대로 무언가에 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그 작품 자체가 훌륭한 것이었습니다. 이런 영상이나 이미지가 음악에 점점 더 가까워질수록 백남준 선생님께서는 작곡보다는 이런 기기 장치라든지 그런 사용하는 도구에 더 신경을 많이 쓰셨습니다. 케이지 선생님께서는 이런 무작위를 많이 사용을 하셨는데요. 이런 무작위를 사용함으로써 개념을 숨기고 또 기술 속에 그런 개념을 숨겨놓는 그런 것을 좋아하셨습니다.
예술가들이 종종 이제 잘못 이해되고 있다라는 말을 하곤 하는데 저는 이런 예술가들을 왜 이해해야 하는지 자체에 의문을 풀고 싶습니다. 그냥 예술가들이 던져주는 즐거움을 누리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뭐 시대를 잘못 타고났다라고 말씀을 할 수도 있는데요. 이것 또한 잘못된 생각이라고 저는 봅니다. Can we turn the lights off when I play a video? All right, can we turn the lights off?
Thank you. So when we made that piece, it occurred to us, as Cage had said, that music comes from everywhere. And a semi-deserted downtown Manhattan was the perfect instrument. Pakes had made it sort of seem natural to ask, which comes first, sound or image? And to relocate the dynamic of singer and song. David Van Tighem had created the character of Mr. Man, the guy with the slouch suit and the fedora, armed with the magic rhythm sticks. Just one guy can make a difference. 네, 이런 작품을 만들 때 케이지 씨의 말이 저희에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바로 음악은 어디에서나 존재한다라는 것인데요. 그래서 맨하탄에 약간 사람이 많지 않은 그런 다운타운이 아주 완벽한 악기가 저희에게 되었습니다. 백남준 선생님께서는 음악과 소리와 이미지 중에 무엇이 먼저냐라고 질문하는 것을 당연하게끔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런 가수와 노래 사이의 다이내믹을 새롭게 바꾸는 것도 자연스러운 그런 일로 백남 선생님께서 만들어 주셨습니다. 저희가 데이비드 반 티금이 이런 캐릭터를 만들었는데요. 미스터맨이라고 여기에 등장하는 좀 큰 양복을 입고 모자를 쓴 남성이었습니다. 그리고 양손에 요술봉 같은 것을 들고 이런 연출을 했는데요. 이 한 사람이 큰 변화를 이렇게 만들어냈다고 할 수 있습니다. Orwell story number 2, misconceptions. The TV Lab was a laboratory inside the public television station in New York, WNET. It consisted of standard TV studios, a late model editing suite, and some of the gaffer tape technology that Rutt and Etra and Pick and Abe had wired together, with intentions to overthrow the warlords of television. Who knew that years later we'd all be in business together? The secret is the TV Lab had only one unique asset, and his name was John J. Godfrey. Video engineer and editor John Godfrey was able to leap over the constraints of tradition like Peck was able to surmount the opposition to television as an artistic medium. His contributions to Peck's work and to the innovation that the artists extracted from the TV Lab was considerable, and hopefully never to be forgotten. Human technology is the most powerful technology of all. The caretakers of the TV Lab were mostly unaware of how devastating their efforts were to be. And Good Morning, Mr. Orwell was the ultimate example of attempting to put a square peg in an oval hole. 네, 제 두 번째 오웰 스토리입니다. 바로 미스컨셉션, 잘못된 인식이라는 것입니다. TV 랩이 있었는데요. 이것은 뉴욕의 공영 TV 방송국인 WNET 내에 있는 일종의 연구소였습니다. 이 TV 랩에는 표준 일반적인 TV 스튜디오가 있었고 최신식의 편집실도 있었습니다. 그 러트와 에트라, 백남 선생님 그리고 아베 씨가 함께 했던 개퍼테이프 기술도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기존의 TV의 모습을 뒤집어 보고자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수년 후에 우리 모두가 함께 같은 일을 하게 될 거라고는 그때는 잘 알지 못했습니다. TV 랩에 있어서 비밀이 있다면 하나의 굉장히 독특한 유일무이한 자산이 있었다는 것인데요. 그건 바로 존 제이 거프리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마치 백남준 선생님께서 TV를 예술의 매개체로 사용하는 것에 대한 반대를 극복하셨던 것처럼 이런 전통적인 것의 제약을 극복하실 수 있는 비디오 엔지니어이자 에디터였습니다. 그가 백남준 선생의 작품에 큰 기여를 하셨고요. 이 TV 랩을 통해서 많은 예술가들이 혁신을 이루어냈고 그 결과는 정말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리고 바라건대 이런 그의 기여가 잊혀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바로 사람의 기술이라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가장 파워풀하고 강력하다고 생각합니다. For Peck, being avant-garde within the conventions of broadcast television was in itself a revolutionary act. Whether the show was a success or not really didn't matter. By jamming disparate and conflicting worlds together, not just New York and Paris, but the real world of TV Guide, which my mother would read, and the imagined worlds of Laurie Anderson, Peck shows Orwell who's really in charge. Fuck you, George. Speaking of George, here's what happens when you hire a host for a happening. George Plimpton, you saw him downstairs, was actually pretty drunk.
And he had no idea that he was hosting a TV show that he knew nothing about. He introduced John Cage by saying, "It's been said that listening to John Cage's music is like chewing sand." Like an old school figurehead he was, George just was reading from the prompter. I don't know if Pick wanted respect from the institutions, and after years of being comic relief, he trumped the house odds. Many years later, Debbie Liebling, who was the associate producer on Good Morning, Mr. Orwell, became the head of creative development for Comedy Central, and she gave the green light to the sitcom I created for that channel. Real television, but subversive. Oh yeah, we got canceled, but the show goes on. I noticed in doing my research for this talk that most of what appears online about Good Morning, Mr. Orwell is taken and slightly altered from the Wikipedia entry about Good Morning, Mr. Orwell, which of course is completely and laughably incorrect. In many ways, this warped history proves what Peck was saying, that the past is just a story we tell ourselves. Whether it's true or not doesn't matter. I hope that the Namjoon Paik Art Center will correct a lot of these inconsistencies and misconceptions, because Good Morning, Mr. Orwell is a lot more than is listed in Wikipedia. In many ways, Peck's work is not the legacy. Whether it's a body of work or just body parts, this legacy is a collection of ideas, shifts in tone, and methods of operation. They're more honored in memory than in reality. 네, 앞서 말씀드린 이런 TV랩에 관련되어 있던 분들께서는 그들의 노력이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지는 당시에 알지 못하셨습니다. 그리고 굿모닝 미스터 오웰이라는 작품이 이렇게 새로운 시도와 혁신을 하는 가장 훌륭한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백남준 씨가 이런 전통적인 TV 방송의 틀 내에서 아방가르드를 시도한다는 것 자체가 그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혁명적인 일이었습니다. 그 쇼가 성공이었는지 실패였는지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이질적이고 서로 대립하는 세계를 한 번에 묶는 것, 예를 들면 뉴욕과 파리뿐만 아니라 TV 가이드, 엄마가 읽으실 듯한 그런 TV 가이드 책을 말하는데요. 그런 실제적인 세상, 그리고 로리 앤더슨이라는 사람이 만들어내는 상상의 세상, 이 두 가지를 한데 엮는 이런 것 자체만으로도 백남준 선생께서는 조지 오웰에게 누구의 말이 맞는지를 보여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통역해야 될지 모르겠는데요. 영어로 그대로 가겠습니다. 조지 플림턴이라는 사람은 Fuck you George and Speaking of George라면서 말을 시작을 합니다. 바로 이러한 이런 욕을 하는 사태가 이런 호스트, 진행자를 해프닝에 고용을 했을 때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조지 플림턴이 아마 1층에서 보실 수도 있었을 텐데요. 약간 He was really drunk. Really drunk. Yeah. 네, 이분은 정말 실제로 술에 취한 상태였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이 TV쇼를 진행하는데 이에 대한 정보도 전혀 알지 못했고 왜 이 쇼를 진행하는지에 대해서도 아무런 생각을 하지 않고 계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케이지 씨를 소개할 때 좀 케이지 음악을 듣는 것은 마치 모래를 씹는 것과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렇게 그 분야에 좀 나이든 권위자답게 그저 프롬프터를 보고 바로 읽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백남 선생님께서 이런 여러 기관들로부터 존경을 받고자 하셨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수년 동안 그냥 잠깐 나오는 이런 희극적인 요소로 기억이 되었지만 그 후에는 큰 성공을 거두신 거라고 말씀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수년이 지난 후에 이제 데빌 레이블링이라는 분이 굿모닝 미스터 오웰의 부연출자로 일을 하셨었는데요. 그 코미디 센트럴이라는 것에 이제 창조 부서장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채널을 위해서 시트콤을 만들고 그것을 허가를 해줬는데 그것은 리얼 TV였습니다. 그리고 약간 체제 전복적이었는데 물론 이 쇼가 취소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만의 쇼는 계속해서 지속이 되었습니다. 이번 강연을 하기 위해서 뭔가 정보를 찾아보던 와중에 알아낸 점이 하나 있는데요.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 굿모닝 미스터 오웰에 대한 정보는 대부분이 위키피디아의 내용을 가져다 쓴 것이고 그것이 약간만 바뀐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정말 잘못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측면에서 보면 이렇게 왜곡된 역사가 백남준 선생님께서 늘 말씀하시던 것과 일맥상통하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과거라는 것은 우리가 스스로에게 해주는 이야기이고 그 이야기가 사실인지 여부는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백남준 아트센터에서 이렇게 위키피디아에서 바로 가져온 잘못된 정보를 좀 수정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작품은 그저 위키피디아에 단순히 올라와 있는 것 그 이상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잘못된 정보를 좀 바로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많은 측면에서 백남준 선생님의 작품은 작품 자체가 유산이라기보다는 그것이 그 전체든지 일부든지 상관없이 작품에 포함되어 있는 백남준 선생의 아이디어 자체가 우리에게 남겨진 유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톤의 변화라든지 작업 방식이라든지 이런 그의 유산이 현실에서보단 저희 기억 속에서 더 많이 기려지고 있습니다. Art and life. The dialogue between art and culture is less interesting than the lack of separation between art and life. Over time, we've come to understand the size of media, but after Pick, it was possible to break media down into bite-sized little pieces. Once you accepted the idea that anybody could make television, it was inevitable that we would not only just own the information, we would begin driving the conversation. Not just one voice on one channel, sorry PBS, but millions of voices on millions of channels. This makes it necessary to trace media back to its origins and stick a camera into this flow. Video space and music. Saying that we're going to connect the dots, have performers in Paris and New York interact, well, that really didn't happen. It sounds quaint today when everybody is connected via Skype and a mobile phone in Egypt can start a revolution. First, there was the equation that pop equals art. Flat and bright and energetically filled with its own sense of purpose, the EAT and mixed media world sliced off the surface of art and sold it. But video art started another equation. Art equals space. This was an art with a time base, 30 frames a second and what felt like no boundaries. Video art space was almost like music in that it could define itself and not be defined by previous mediums. Initially in a box, then on a wall, and finally in your pocket, space was infinite and ownable, territory for exploration and exploitation. 네, 예술과 삶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술과 문화 사이의 대화보다 더 흥미로운 것은 바로 예술과 삶 사이에 분리가 되어 있지 않은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저희는 미디어의 사이즈, 크기에 대해서 이해를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백남준 선생님 이후에 저희는 미디어를 아주 작은 조각으로 나눌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TV를 만들 수 있다는 아이디어를 여러분께서 받아들이시면 여러분은 정보를 소유하게 되실 뿐 아니라 이런 대화를 이끌어 가시게 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한 채널에 하나의 목소리뿐만이 아니라 수백만 개의 채널에 수백만 개의 목소리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과 비슷한 이런 캐치프레이즈를 PBS라는 방송국에서 사용을 하기 때문에 쏘리 PBS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그래서 이러한 측면에서 저희는 미디어를 그 애초에 시작점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흐름에 카메라를 들이밀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말씀드릴 것은 비디오 공간과 음악입니다. 우리는 여러 점들을 연결할 것이고 Oh, sorry. 네, 죄송합니다. Gotta get that. 그리고 파리와 뉴욕에 있는 공연자들 서로 연결할 것이다 라고 말을 했었는데요. 사실 이 두 공간에 있는 공연자들 연결을 시키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연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지금은 좀 최신식이 아닌 좀 옛날의 이야기처럼 들릴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 요새는 모두 다 스카이프나 휴대폰 등으로 자유롭게 연결이 되어 있고 이집트에서는 휴대폰만으로도 혁명이 발생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일 처음에는 팝이 즉 예술이다라는 방정식이 있었습니다. 뭔가 평평하고 밝고 또 에너지로 가득 찬 스스로의 목적의식이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EAT라는 것은 Experiment in Art and Technology의 준말이고요. 이런 EAT라든지 여러 가지 미디어가 이런 예술의 표면을 긁어다가 창출을 해내고 이것을 판매를 하는 그런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와는 다르게 비디오 예술이라는 것은 다른 방정식을 갖고 있습니다. 예술은 공간이다 라는 방정식입니다. 바로 시간을 기본으로 한 예술인데요. 1초에 30개의 프레임이 있지만 그 어떤 경계도 잘 느껴지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비디오 아트의 공간은 음악과 굉장히 유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음악은 스스로를 정의 내릴 수 있고 이전의 매개체가 크게 중요하지 않기 때문이죠. 처음에는 박스에, 나중에는 벽에, 그리고 지금은 여러분의 휴대폰처럼 여러분의 주머니에 이렇게 담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공간은 굉장히 무한하고 소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탐험하고 활용할 수 있는 영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Can we turn off the lights again, 불 좀 꺼주시겠습니까? please?
So Peck loved this piece. He really did. I was very happy to show it to him when it was done. And he told me that it was what he imagined video art could become. But he said he was too lazy to make such a choreographed work. It was, of course, broadcast as part of Good Morning, Mr. Orwell, introduced as a work of advanced computer graphics, but it contains no computer graphics. When Dean Winkler and I created the work at Teletronics, we were eager to work with Philip Glass, who did the plumbing in my loft in New York. Phil told us he could edit any part of the score of The Photographer, where this piece came from, to whatever length we wanted. He said, I cut it up like lumber. That was his laconic response. Act 3 was an example of will being stronger than electronics. Much of what we wanted to do had never been done before in video. Dean was a genius in turning technology intended for one thing into a route to do another. We wanted to portray the space inside the music. We wanted to show the dynamic in as close to a physical way as possible, to make that world of electrons as supple and fluid as our minds. We wanted to paint the world. 네, 지금 보신 작품은 제3막이라는 작품입니다. 백남준 선생님께서 이 작품을 굉장히 좋아하셨는데요. 네, 정말 좋아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작품이 다 마무리가 됐을 때 그 선생님께 보여드리고 굉장히 기분이 좋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께서는 바로 이런 작품이 비디오 예술이 성취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다. 그가 상상했던 모습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러면서 본인은 너무 게을러서 이렇게 연출한 작품을 만들어내지 못한다고 하셨습니다. 이 작품은 그의 굿모닝 미스터 오웰에 삽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발전된 컴퓨터 그래픽의 예로 소개가 되었지만 사실 여기에는 컴퓨터 그래픽이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딘 윙클러와 제가 이제 텔레트로닉스에서 이 작품을 만들 때 필립 글래스와 함께 꼭 작업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는 그 당시 뉴욕에 있는 제 아파트에서 그 수리공도 하셨던 분이긴 한데요. 그의 작품인 포토그래퍼가 여기에 삽입된 노래입니다. 이 노래를 우리가 원하는 길이로 어떻게든 다 잘라서 수정을 해줄 수 있다고 필립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가 간단하게 얘기한 것을 표현하자면 마치 나무처럼 자랄 수 있다고 하셨는데요. 이 산막이라는 것은 전자기술이나 장치보다 사람의 의지가 더 강력하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하고 싶었던 것은 비디오에서 이제까지는 시도되지 않았던 새로운 것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D는 예를 들면 A를 목적으로 하는 기술을 활용을 해서 B라는 것을 성취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천재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고 싶었던 것은 음악 내의 공간을 묘사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다이내믹을 최대한 물리적인, 실질적인 방법으로 표현을 하고 싶었고, 그래서 전자의 세계를 저희의 정신, 즉 마음처럼 유연하고 또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것처럼 표현을 하고자 했습니다. 저희는 전 세계의 그림을 그리고 싶었던 것입니다.